반도체 산업에서 꼭 필요한 자원 무엇이 떠오르시나요? 히토류, 니켈 같은 금속 바로 떠오르실 텐데 공급망 이슈도 이런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이 외에 아주 근본적인 요소가 있습니다. 바로 물입니다. 하나의 반도체 웨이퍼를 만들기 위해 7톤 가까운 물이 사용되는데 그냥 물이 아니고요. 초순수라고 불리는 고도로 정제된 물입니다. 기후위기로 물 공급이 불안정해지는 지금 정부와 기업이 물관리 전략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환경부 물이용 정책과 이형섭 과장과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말씀드린 것처럼 산업에서 물이 정말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요. 이제 물 위기 극복을 위한 실무 협의체가 진행이 됐습니다. 회의가 됐는데 어떤 내용들이 논의가 됐나요? 네, 저희 환경부에서 여러 분야를 나눠가지고 반도체뿐만 아니라 철강, 석유화학 이런 업계 관계자분들하고 정기적으로 만남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들이 물을 담당하는 국에서 이번에는 반도체 그리고 디스플레이 업계하고 같이 저희들이 소관하고 있는 분야가 이제 물이다 보니까 그분들과의 이제 협력 사항이라든가 애로 사항들을 듣고 그리고 추가적으로도 이제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라든가 그리고 화학물질 안전 이것과 관련된 애로 사항을 듣는 자리를 가졌습니다. 예. 네. 이 첨단 산업의 경쟁력이 결국 물에서 판가름 난다 이렇게 봐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첨단 산업에서 물의 중요성이 굉장히 큰데요. 네. 특히 물 사용량이 많다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의 물이 사용되는지 궁금합니다. 네, 그 이상 기후로 인해서 이 가뭄이 굉장히 심각하고 글로벌로 물 문제가 이제 심각한 상황입니다. 모든 국민들이 아실 것 같은 얘기고 그리고 소개에서 이제 말씀해 주셨듯이 그 12인치 웨이퍼 한 장 생산하는데 약 7톤의 물이 필요합니다. 네. 이게 그 일반 국민들한테 이제 와닿지 않는 숫자일 수도 있는데, 네. 예, 저희들이 그 용인 반도체 산단에 2034년까지 그 공급하려고 하는 용수 규모가 하루 약 107만 톤 정도 됩니다. 이게 이제 인천시 인구 300만 명이 하루에 쓰는 양과 이제 맞먹는다고 하고, 네. 예. 그리고 이런 반도체 업계가 물론 국민들이 쓰는 생활용수도 뭐 풍족하게 쓰고 있지는 않지만 이 공업용수 수요는 굉장히 증가하고 있는데 비유해서 또 말씀을 드리자면 그 여러분들 많이 하시는 챗GPT, 네. 챗GPT가 200ml짜리 물 한 컵을 마셔야지 질문 6개를 답한다고 합니다. 네. 그만큼 이제 물이 많이 필요하고 앞으로 예. 이제 첨단 산업 분야에서. 2023년에는 구글이 데이터 센터를 지으려고 했었었는데 네. 지역사회 반대로 인해서 이게 무산된 바도 있습니다. 이처럼 이제 앞으로 전 세계 상장 기업의 69%가 물 리스크, 가뭄 등 물 리스크에 직면한다고 하기 때문에 거기다가 첨단 산업 분야에 있어서는 물 수요가 급증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예. 네. 참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첨단 산업 분야의 물 네. 굉장히 많이 필요한 시대가 될 것 같은데 특히 여기에 필요한 물이 그냥 저희가 손 씻을 때 그런 쓰는 물이 아니라 굉장히 기술적으로 고도의 순도를 유지해야 되는 그런 초순수라는 물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이런 부분들을 개발하기 위해서 정부가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네.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들이 그 국가 첨단 산단에 공업용수를 이제 적기 공급할 수 있도록 부처 협업을 통해서 적극 추진할 계획이고 네. 추가적으로 반도체는 그 초순수가 필수적이기 때문에 근데 이 초순수라는 것이 해외 기술에 많이 의존하고 있습니다. 예. 근데 해외 기술에 의존하다 보면은 그 공급망 안정성 요즘에 문제가 많이 되지 않습니까? 네. 네. 공급망 안정성이라든가 기술 자립 측면에서 이제 국산의 필요성이 굉장히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민간 기업들과 함께 2021년부터 고순도 공업용수 생산 국산화 R&D 사업을 추진을 하고 있고 예. 그래서 지금은 설계, 시공, 운영의 100% 핵심 장치에 이제 70% 국산화에 성공을 했습니다. 예. 네. 그래서 이걸 이제 실제로 적용을 해야 되는데 작년 12월 그러니까 2024년 12월부터 반도체 제조업 업체인 SK 실트론에 최초 공급했고 안정적으로 그 반도체 생산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아직까지 시작에 불과한데 네. 장기적으로 해외 기술 의존도를 완전히 극복하기 위해서는 장기적인 R&D가 이제 좀 필요한 상황이고 그래서 2031년까지는 국가 초순수 플랫폼 센터 조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네, 저희 또 컴퓨터 그래픽을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아까 조금 전에 지금 넘어갔지만 2026년
2030년부터 2030년까지 초순수 기술 고도화를 위한 후속 연구 개발이 진행이 되고 말씀하신 대로 2031년에 초순수 플랫폼 센터 구축 이걸 통해서 기술 개발과 인력 양성을 하겠다라는 부분들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이런 용수 공급 시설이 되기 위해서는 또 예타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도 좀 빠르게 진행이 된 그런 계획들이 잡혀 있나요? 네, 저희들이 이 부분은 이제 재정 당국과 함께 예. 뭐 일정 규모 이하는 그 예타라든가 이런 것들 면제될 수가 있기 때문에 네네. 재정 당국과 함께 그리고 이게 국가 사업이기 때문에 네. 적극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예. 예. 반도체 생산에 꼭 필요한 게 바로 초순수다 이런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대부분 해외 기술에 의존을 좀 하고 있다고 해요. 현재 이 국내 기술로 개발하는 것도 필요할 텐데 좀 어떤 부분들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국내 기술로는 일단 여러 가지 이제 그 기술들 중에 자외선 산화 장치 국산화 기술 개발이라든가 네. 그다음에 이 초순수라는 것이 그 물 안에 아무것도 없어야 되기 때문에 그 안에 들어가 있던 그 미량 물질 이런 것들도 제거하는 기술들을 대학교들과 그리고 관련 물 관련 전문 그 기업들도 있습니다. 그분들 그리고 초순수를 사용할 반도체 기업들하고 같이 협업을 해서 R&D를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다면 현재 지금 국산화의 수준은 어느 정도로 지금 볼 수 있을까요? 국산화는 전반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핵심 장치는 약 70%이고 네. 그러니까 설계 시공에서 운영하고 있는 것까지는 아직 100%이긴 한데 아직까지는 시작에 불과하긴 합니다. 그렇군요. 요것도, 예. 그래서 정부의 더 많은 지원들이 예, 필요하다 예, 이런 그렇습니다. 말씀이시죠. 자, 첨단 산업단지의 용수 공급이 정말로 이렇게 중요한데 이게 물을 이용하는 데 있어서 다시 또 활용하는 그런 방법들도 있다고 좀 얘기를 들었거든요. 예, 예. 이런 부분들은 어떤 식으로 지금 기업들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물이 부족하고 네. 그럼 기업들도 자발적으로 그들이 사용한 물을 재활용하게 됩니다. 예. 핫빛을 재활용을 하게 되고 그런 재활하는 것과 별개로 또 자발적인 노력도 기업들이 많이 합니다. 그 자발적인 노력을 하는 그런 노력들을 저희들이 체계적으로 하기 위해서 예. 이니셔티브, 플랫폼을 좀 만들어가지고 그 플랫폼이 워터 파저티브라고 지칭을 합니다. 예. 저희들이 네. 그런 워터 파저티브라는 어떤 이니셔티브를 좀 발족을 했고 그래서 이 이니셔티브에는 삼성전자라든가 SK 하이닉스와 같은 반도체 기업들을 포함해서 약 8개 기업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워터 파저티브의 개념이 어떤 거냐면 저희들이 생활 용수도 일반 우리 국민들이 쓰면 100을 만약에 받는다고 치면 100이 그대로 이제 하수로 가는 게 아니거든요. 예. 뭐 증발도 되고 어디서 없어지고 뭐 그렇기 때문에 기업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워터 파저티브라는 게 파저티브에 이제 그 개념이 있는 건데 네. 기업들이 사용한 물보다 더 많은 양을 자연으로 돌려버린다. 네. 그래서 추가적인 개념이다. 예. 그래서 워터 파저티브라고 지칭을 하고 기업들이 이런 자발적인 노력들을 좀 하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하기 위해서 이니셔티브를 이제 발족을 했고 진행 중에 있습니다. 네. 네. 기업이 사용하는 물의 양보다 더 많은 물을 절약한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은데 이 워터 포지티브를 제대로 이행을 하기 위해서는 기업들의 참여를 좀 유도하는 방법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어떤 게 있을까요? 이게 여러분들 RE100이라든가 네. 예. 그리고 생물 다양성 협약에 의해서 자연 자본 공시라는 게 있습니다. 네. 예. 이런 것들처럼 이게 기업들이 법령에 의해서 의무적으로 규정되는 건 아니지만 자발적으로 해야 되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 공시에 있어서 앞으로 기후 공시도 2026년부터 기후 공시도 도입된다고 하는데 네. 이런 것들처럼 워터 리스크에 대한 기업에 대한 요구가 앞으로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월드뱅크에서는 기업의 리스크 분석을 목적으로 워터 리스크 저감 노력 측면에서 워터 포지티브 활동을 요구를 하고 있고 예. 이런 글로벌 차원의 이제 필요성이 제기돼서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애플 이런 글로벌 기업들은 사회적 요구에 대응하고 물의 지속 가능성 증진을 위해서 워터 포지티브 활동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네. 그래서 기업들 측면에서 미래를 대비하는 그런 측면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네. 자, 여기서 조금 더 들어가 보면 이제 기업들 입장에서 네. 이런 물 복원 활동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기업의 비용으로 또 들어오는 부분들도 있고요. 글로벌 기준보다 너무 또 강하게 하는 부분들이 있다라는 그런 볼멘 소리도 있을 수 있거든요. 네. 이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기업들이 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정부의 지원 방안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그 지원 방안이 이런 것들과 좀 연결된다고 할 수가 있는데 네. 저희들이 듣기로는 어떤 특정 기업을 좀 거론을 하겠습니다. 예. 네. TSMC의 물 복원량이, 물 재활용량이 94%라고 하고 94%. 예, 예. SK 하이닉스는 50%라고 합니다. 네. 네. 절반 정도 수준밖에 이제 안 되는 건데, 근데 SK 하이닉스는 이 부분을 좀 억울해하는 것이 예. 이게 산정 방법이 다르다고 하더라고요. 아. 그러니까 예를 들면 94%가 정말 깨끗한 물로 복원해가지고 되돌려 보내는 것이냐. 네. 근데 SK 하이닉스는 굉장히 이제 깨끗하게 처리를 해서 이제 방류수로 이제 배출을 하게 되는데, 이제 그런 이제 물 복원량이라든가 재활용과 관련된 그 산정 방법이 전 세계적으로 확립된 게 없기 때문에 아직 없군요. 예,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글로벌 스탠다드가 좀 필요한 상황이고, 그래서 저희들이 기업들과 함께 워터 파자티브 얼라이언스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예. 그래서 네. 그분들과 함께 연구기관으로 하여금 이런 물 복원량을 객관적으로 이제 산정을 하고 인정해주기 위한 작업에 이제 착수를 했습니다. 아, 네. 말씀해주신 내용을 들으니까 기업들이 이런 보건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려면 정확한 산정 기준 같은 것들이 좀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현재 정부에서 어떻게 대응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올해 국내 여건에 맞는 물 복원량 산정 가이드라인을 이제 마련할 계획이고, 네. 지금도 글로벌 기업들이 준용하는 기준은 있습니다. 그런데 네. 이제 전 세계 국가들이 전부 다 인정하는 그런 기준은 아니고 참고로 많은 기업들이 참고를 하는 그런 수준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산정 가이드라인을 개발한 다음에 정부로서 저희들의 가이드라인이 글로벌 스탠다드에 좀 반영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에서 노력할 계획입니다. 네. 네. 자, 물 복원 활동과 관련해서 기업들이 지금 하고 있는 내용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물 복원이라는 게 쓴 것보다 더 많은 양을 또 자연으로 돌려보낸다. 이런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인데 네. 지금 실제로 활동을 하고 있는 사례들을 말씀해 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거든요. 네. 사례를 한 두 가지 정도 말씀드리자면 코카콜라, 네. 여러분도 많이 마시는 코카콜라 같은 경우에는 이게 굉장히 일찍 시작했습니다. 아. 네. 2007년도에 워터 파저티브 물 복원 목표를 설정을 했고 네. 최초의 기업입니다. 그래서 2023년 기준으로 완제품에 사용된 물의 약 1.5배 가량을 자연과 지역 사회로 환원을 하고 있고, 국내로는 삼성전자가 예. 작년 11월에 워터 파저티브 우리나라의 선도 사업으로 전라도 장흥댐 인근에 신풍습지라는 곳이 있습니다. 네. 네. 신풍습지 개선 사업을 통해서 이 버려진 습지를 복원시키는, 그래서 자연으로 돌려보내주는 그런 사업들을 추진을 하고 있고 올해 11월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예. 이 첨단 산업의 필수 요소인 물에 대해서 알아봤고, 이젠 물이 우리가 가장 잘 알고 있는 수력 에너지, 재생 에너지로 지금도 쓰이고 있습니다. 이거와 관련해서 재생 에너지 확대를 위한 또 계획들도 갖고 있다고 하는데 어떤 게 있을까요? 예. 물이 지닌 열을 건물이나 데이터 센터 냉난방에 활용하는 수열 에너지가 요즘 각광을 받고 있는데, 예. 네. 이런 것들을 보급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정부 차원에서 추진 중에 있는 내용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탄소 중립의 여러 가지 수단 중에 하나로 좀 각광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강원도 춘천에 거기 이제 데이터 센터 집적 단지가 이제 조성되는데, 네. 거기에 수열 클러스터를 추진 중에 있고, 이렇게 되면 냉방 에너지를 약 30%에 64%까지 절감할 수 있을 거로 예측이 됩니다. 예. 이런 것들이 결국은 기업들의 지속적인 투자나 이런 부분들이 이어지기 위해서는 물 테크, 네. 물 관리 기술을 하는 기업들도 같이 성장을 해야 네. 이 부분들의 비용 절감이나 혁신에 많은 도움이 될 것 같거든요. 이런 기업들을 키우기 위한 정부의 지원 방안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환경부에서 오래전에 조성한 물산업 클러스터라는 곳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네. 거기에서는 이 물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창업부터 해외 진출까지 전주기 차원에서 지원을 해주고 있고요. 예. 그래서 물산업 클러스터의 실증 플랜트, 실험 시설을 활용해서 창업, 실증, 그다음에 사업화, 해외 수요처 실증까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런 국내적으로도 지원을 하고 있지만, 얼마 전에 환경부 장관님께서 캄보디아에
물 협력 사절단과 함께 그 기술 협력을 하러 이제 갔다 오셨는데 이런 정부 간 협력도 정부 간 협력을 통해서 우리 기업들이 해외 진출할 수 있게끔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첨단 산업에 있어서 물 활용이 점점 계속해서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기업들도 지금 말씀하신 그런 정책적인 지원들을 충분히 활용을 해서 경영을 한다면 뭐 지속 가능 경영이라든가 이런 부분에도 큰 도움이 될 것 같고 앞으로 이쪽 산업의 발전도 기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지금까지 환경부 물이용 정책과 이형섭 과장과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